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천장만 바라보며 왜 하필 이 시간에 깼을까 하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면의학 전문가이자 뇌과학자인 제가 10년간의 불면증을 새벽 3시에 기적으로 완전히 바꾼 사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시간이 왜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높아지는 황금 시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불면의 고통을 인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가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의 수면의학 전문가이자 웰빙 코치로 일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새벽 3시의 기적입니다. 10년 전 저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꼭 깨어났죠. 처음엔 이 시간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 결국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왜 하필 새벽 3시에 깨는 걸까? 이 질문이 저를 수년간의 연구 여정으로 이끌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뇌가 보내는 특별한 신호였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불편하게 여기고 다시 빨리 잠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이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0대 이후부터 우리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어야 할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새벽 34시경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새벽에 깨는 현상은 우리의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생에서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주기적으로 깨어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지어야 했기에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약 90분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데 새벽 3시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주기상 가장 잠이 얕아지는 시간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코티솔 같은 아침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 불면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수면, 시간이 아닌 얻어진 특별한 시간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온 세상이 조용히 잠든 시간입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이메일도 없고 가족들도 깊이 잠들어 있죠. 이렇게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시간대는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은 이 시간에 저를 괴롭히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로 막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면 작은 메모지를 꺼내 고민거리를 적기 시작했죠. 각 문제에 대해 떠오르는 해결책을 자유롭게 써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낮에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새벽 시간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이건 불가능해라고 금방 포기했을 생각들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현상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의 특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의 집중력과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도 이 새벽 시간에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새벽 통찰 기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두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이나 문제들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새벽 시간의 가치는 명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브라마 무우르타라고 부르며 명상의 황금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거의 끝나고 뇌가 가장 맑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백지 상태처럼 과거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잠시 자유로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저는 신경과학자로서 이런 전통적 지혜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연구했고, 실제로 이 시간대에 명상을 하면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연결이 강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명상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뇌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이미지로 된 상상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작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10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새벽 시간에 실천하는 방법은 아침 질문법입니다. 에이드리엔 허버트의 파워 아워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그는 당신의 아침 1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깨자마자 무엇을 하나요? 대부분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죠. 하지만 새벽 3시에 깬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다음 6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열정적인 에너지, 평화로운 에너지, 창의적인 에너지 등 오늘 하루 어떤 상태로 지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둘째, 오늘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매일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우리의 뇌는 그 배움의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셋째,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1년 후의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오늘 무엇을 할까? 큰 목표는 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 행동이라도 찾아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대감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섯째,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감사의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이 질문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꼭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아침에 이 질문들의 답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뇌가 그 답을 찾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아침 습관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결과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거나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제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공유해 드릴게요. 보통 저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이때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켰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루틴을 따릅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저는 저만의 새벽 공간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의 작은 책상과 편안한 의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곳에는 방해가 될 만한 전자기기는 일절 두지 않습니다. 오직 메모장과 펜, 그리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 있습니다. 먼저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면서 머릿속을 비웁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합니다. 첫째로, 현재 저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을 메모장에 적고 해결책을 탐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10분간 명상과 시각화를 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되고 싶은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까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때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답변을 적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때로는 바로 다시 잠들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강제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죠. 제가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며칠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벽에 깨는 것에 대한 불안과 짜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또 깼네, 이러다 내일 피곤하겠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시간이 왔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로, 낮 시간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새벽에 30분 정도 깨어 있는 것이 전체 수면의 질을 오히려 높여주었습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주기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풀지 못했던 연구의 난제들이 한 달 만에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찾고 그날에 기대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이 완벽하게 모든 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깨지 않을 수도 있고, 깨더라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잠들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벽 시간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죠. 저도 모든 날 새벽에 일어나 이 루틴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더 자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입니다. 이직을 고민하거나 중요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시기에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새벽 시간은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둘째로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술가, 작가, 연구자, 기업가 등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낮 시간의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벽의 직관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할 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뇌가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을 크게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매일 새벽에 깨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새벽에 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방법을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깨는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습관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벽에 일어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그 패턴을 학습하고 점차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도록 조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논문 주제로 고민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의욕도 떨어지고 학업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제가 이 새벽 방법을 그녀에게 소개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 그녀의 박사 논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연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불면증으로 20년 넘게 고통받던 60대 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방법을 소개했을 때 그는 어차피 매일 새벽에 깨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60대 후반에 새로운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에 깼을 때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소셜미디어나 뉴스는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즉시 방해합니다. 대신 부드러운 조명을 준비해 두세요. 너무 밝은 빛은 깊은 수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나
소금 램프처럼 은은한 조명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렌지색 계열의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는데 이 색상이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깼을 때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편안한 명상 공간을 마련하세요. 꼭 별도의 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 창가, 혹은 그냥 침대 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 시간에 사용할 전용 노트를 준비하세요. 이 노트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기록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패턴, 통찰력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노트를 새벽 일기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압박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의무가 아닌 선물입니다. 어떤 날은 그저 명상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로 다시 잠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활동 후에 다시 잠이 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상과 긍정적인 시각화 후에 더 편안하게 잠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시간 활용법을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순서로 시도해 보세요. 첫 주 새벽에 깨면 그저 깊은 호흡을 5분간 하세요. 둘째 주 호흡과 함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셋째 주 6가지 질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답해 보세요. 넷째 주 메모장을 준비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다섯째 주 현재 여러분을 가장 고민하게 하는 문제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책을 탐색해 보세요. 여섯째 주 시각화 명상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부담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10년 가까이 실천하면서 관찰한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요구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업무 마감일 등에 끊임없이 반응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수동적인 반응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은 이런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선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쌓이면서 저는 점차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비판이나 실패에도 쉽게 상처받고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 탄력성 레실리엔시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기적인 변화는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 종종 우리 안의 직관적 지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의 특별한 의식 상태는 이 직관적 지혜와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느낌이나 섬광 같은 통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관은 점점 더 선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새벽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간에 얻은 통찰은 거의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 변화는 창의성의 폭발적 향상입니다. 창의성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새벽의 특별한 뇌 상태는 이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이상적입니다. 저는 수년간 풀지 못했던 연구 문제들을 새벽 시간에 해결했고, 이를 통해 제 학문적 경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예술이나 학문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일상적 문제 해결, 심지어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장기적 변화는 감정 조절 능력의 향상입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저는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화가 나 있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인식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 변화는 영적 차원의 성장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는 인식, 혹은 그저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깊이 느끼는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새벽 시간의 의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새벽에 깨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조차 최적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밤에 8시간을 꼬박 자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인류의 수면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비교적 최근의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로저 에커츠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이분화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진 후 첫 번째 수면을 취하고 한밤중에 12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수면을 취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깨어 있는 시간은 명상, 기도, 창작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었고 전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신성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여겨졌죠. 산업혁명과 전기의 발명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이분화된 수면 패턴은 8시간 연속 수면이라는 새로운 이상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뇌는 여전히 그 오래된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에 깨는 현상을 문제나 장애로 보는 대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고대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다시 신성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재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더 이상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선물이자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그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과 짜증 대신 기대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새벽은 경계의 시간입니다. 밤과 낮 사이, 무의식과 의식 사이,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런 경계의 시간은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처럼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도 이런 경계의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나무는 하늘로 높이 자라기 위해
뿌리를 땅 깊숙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명상과 성찰의 시간은 바로 이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은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완성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선사합니다. 마치 백지 상태의 캔버스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있는 여러분은 그 순간 세상의 대부분이 잠들어 있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패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과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새벽 3시 우리가 만약 자고 있다면 수많은 꿈을 꿉니다. 악몽이든 기분 좋은 꿈이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꿈들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만약 깨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도 그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 연구와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의 본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위대한 예술가, 작가, 과학자, 영적 지도자들이 새벽 시간을 특별히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모차르트, 해밍웨이, 아인슈타인, 달라이 라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이 특별한 시간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은 우리의 본질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역할, 기대,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채 우리는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진정한 창의성과 지혜가 싹 트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 필요, 성향에 맞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상이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분에게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눈이 떠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이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실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 새벽 시간이 단순한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평화와 영감, 그리고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무의식이 우리의 꿈을 만들어내지만 새벽에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3시가 특별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